안녕하세요. 영국술사입니다. 오늘도 딸아이 방이고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친구 오늘도 있네요. 오늘도 딸아이가 권해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땅속 나라 도적 퇴치. 네, 오늘은 아주 기괴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옛날에 신랑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면 색시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신행길을 차릴 거다냐? 그렇게 신행길을 차려가는데 도중에 아이고 그만 색시를 잃어버렸네. 아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집채만한 곳이 나타나서 그냥 색시를 채가버렸어. 색시만 채간 게 아니고 또 색시 몸종까지도 아주 그냥 가마째로 채갔네. 이렇게 신행길에 색시를 잃어놨으니 신랑이 분이 나지. 내 그냥 이놈을 그냥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요절을 내고 말리라 하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큼지막한 발자국이 한쪽으로 그냥 띄엄띄엄 찍혀 있거든. 그래서 그놈의 발자국을 따라갔지. 발자국을 따라서 한참 가다가 길가에서 돌을 쪼는 석수장이를 만났어.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오? 네, 색시를 도둑 맞아서 색시 찾으러 갑니다. 나도 얼마 전에 마누라를 도둑 맞았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석수장이를 길동무 삼아 발자국을 따라갔지. 한참 가다가 산에서 칡을 캐는 나무꾼을 또 만났네. 아니,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오? 네, 색시를 도둑 맞은 사람들이 색시 찾으러 갑니다. 나도 얼마 전에 딸을 도둑 맞았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도 일행이 되어 발자국을 따라갔지. 또 한참 가다가 고리백정, 그러니까 뭐 버들가지로 고리짝이나 키를 만드는 장인을 말하는 거래. 그래서 고리백정을 만났어.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오? 색시 도둑 맞은 사람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도둑 맞은 사람은 딸 찾으러 갑니다. 나도 얼마 전에 누이 동생을 도둑 맞았소. 같이 갑시다. 이리 되어서 네 사람이 발자국을 따라갔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하염없이 가다 보니 아이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깊은 산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이고 발자국이 큰 바위 앞에서 그냥 뚝 끊어지네 그래. 넷이서 바위를 밀어보고 당겨보고 막 흔들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꿈쩍을 하네. 그래서 석수장이가 가지고 온 연장으로 바위를 그렇게 해서 막 쪼았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사흘 동안을 쪼아서 그 큰 바위를 다 깨트렸네. 바위를 깨트리고 나니까 땅 밑으로 시커먼 굴이 뚫려 있거든. 아이고 내려다 보니까 끝이 안 보여. 먼저 나무꾼이 산에 가서 칡을 걷어다가 동아줄을 꼬았어요. 칡을 산더미만큼 걷어다 수백 발이나 되는 동아줄을 꼬아서 늘어뜨렸는데도 아이고 세상에나 바닥에 닿지를 않아요. 사흘 동안 밤낮으로 동아줄을 꼬았더니 그 길이가 3,000발이나 되었는데 그때서야 동아줄 끝이 바닥에 닿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고리백정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큼지막한 광주리를 만들었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를 만들어 동아줄 끝에다가 매달았지. 맨 먼저 석수장이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어. 나머지 셋이서 줄을 잡고 마냥 내려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줄을 흔들라고 그랬지. 석수장이가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아이고 반도 못 가서 그만 무서워져서 줄을 흔들었네. 줄을 끌어올리고 나무꾼을 내려보냈지. 나무꾼은 반쯤 내려가다가 무서워서 줄을 흔들었대. 나무꾼을 끌어올리고 이번에는 고리백정을 내려보냈지. 고리백정은 반 넘어 내려가다가 아이고 또 더 내려가기가 무서워서 줄을 흔들었어. 그래서 고리백정을 끌어올리고 이번에는 신랑이 줄을 타고 내려갔지. 신랑은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줄을 흔들 때까지는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이르고서 내려갔어. 한참 동안 참 지겹도록 그냥 한참 동안 내려가는데 드디어 발이 땅에 닿더란 말이야. 사방을 살펴보니까 한쪽에 희미한 빛이 한 줄기 비치기에
그 빛을 막 따라갔지.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이야?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그냥 환한 세상이 나오네. 언덕을 하나 넘으니까 큰 동네가 나오는데 온 동네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하더래. 한 기와집 앞에 가보니까 대문 밖에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 옆에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어. 신랑이 가만히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 조금 있으니까 기와집에서 웬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자세히 보니까 바로 제 색시 몸종이더란 말이지. 몸종이 물동이를 씻어 물을 하나 가득 길어놓고 막 이렇게 이려고 하고 있는데 신랑이 버들잎을 한 줌 훑어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 몸종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버들잎아 지지 마라. 네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하더니 물동이에 물을 쏟아내고 다시 물을 길어 한 동이 채웠어. 그걸 막 또 이려고 하는데 또 신랑이 버들잎을 한 줌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 몸종은 아까보다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버들잎아 지지 마라. 네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하고는 다시 물을 길어다 물동이에 하나 가득 채운단 말이야. 막 이려고 할 때 또 버들잎을 훑어서 떨어뜨렸더니 그제야 이상한지 나무 위를 쳐다봐. 쳐다보니까 아이고 새서방이 나무 위에 떡 올라가 앉아있거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새서방님이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몸종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 신랑이 그동안 겪은 일을 낱낱이 일러주고 나서 도둑놈을 잡아야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몸종이 하는 말이 여기에 사는 도적놈의 두목은 힘이 워낙 세어서 100사람이 덤벼도 못 당합니다. 게다가 그놈은 석 달 열흘 동안 밖에 나가 사람과 재물을 도둑질하고 또 석 달 열흘 동안은 돌아와 잠을 자는데 바로 열흘 전에 나갔으니 석 달 뒤에나 돌아옵니다. 그러니 무슨 변을 당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십시오. 이러거든. 아니다. 여기까지 내가 와서 어찌 그냥 돌아간단 말이냐. 도적놈의 두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놈을 죽일 계책을 낼 터이니 어서 나를 그놈의 집으로 인도하여라. 몸종은 할 수 없이 신랑을 데리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어. 12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마다 사나운 짐승이 지키고 있다가 낯선 사람을 보면 덤벼든단 말이야. 몸종이 먹이를 구해다가 짐승들에게 던져줬지. 그걸 먹을 동안에 가만히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 그놈의 집이 어찌나 큰지 딸린 별채만 해도 수십 채더래. 몸종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신랑을 한 별채로 데리고 가더니 문 밖에서 아씨 새서방님 오셨습니다 하겠지. 그러니까 문이 빠끔히 열리면서 색시가 내다보는데 아니 이게 아주 도적놈의 색시가 다 되어 있더래. 신랑을 보고도 반가워하기는커녕 눈을 치떴다 내리깔았다 하면서 흘겨보더니 별놈이 다 왔구나. 얘들아 저놈을 어서 바위굴에 가두어라 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네. 하인들이 달려들어 신랑을 뒷산 바위굴에 집어넣고 돌문을 철커덕 하고 잠가버리네. 색시를 찾으러 가든 고생을 하며 예까지 왔는데 색시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보니 그냥 억장이 무너지지. 이러고 있다가 도적놈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어버릴란다 하고 바위에 머리를 받아 죽으려고 하는데 돌문이 수르 열리더니 몸종이 가만히 들어와서 서방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분간 여기 계시면서 도적놈의 두목을 죽일 힘을 기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도 옳은 말이거든. 이제 와서 죽고 나면 죽은 저만 억울하지. 그래서 몸종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
그날부터 몸종이 삼시세끼 산삼 달인물을 한 대접씩 갖다 주네. 그리고 밤이 되면 돌문을 열고 신랑을 남몰래 밖으로 데리고 나와 힘을 기르게 하는 거지. 맨 먼저 몸종이 큼지막한 바위덩이를 가리키면서 도적놈은 저 바위로 공기받기를 한답니다. 그러니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바위를 들어보니 아이고 꿈쩍도 안 하지. 산삼 달인물을 먹어가며 밤마다 바위덩이를 들었더니 사흘 뒤에는 들썩들썩 움직이게 되고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들어올리고 보름 뒤에는 머리 위에까지 들어올리게 됐어. 그리고 한 달 뒤엔 그 큰 바위덩이로 공기받기를 그냥 쿵닥쿵닥 하게 됐지. 그 다음에는 몸종이 산 위에 높이 쌓은 30층 돌탑을 가리키면서 도적놈은 한번 펄쩍 뛰어 저 탑 꼭대기까지 오른답니다. 그러니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뛰어보니 겨우 한 층까지도 못 뛰어. 근데 산삼 달인물을 물을 먹어가며 밤마다 뛰었더니 사흘 뒤에는 3층까지 오르고 열흘 뒤에는 10층까지 오르고 보름 뒤에는 15층까지 오르게 됐어. 그리고 한 달 뒤에는 30층 꼭대기까지 그냥 단번에 헐짝 하고 뛰어오르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몸종이 길이가 10대짜나 되는 무쇠칼을 가리키면서 저 무쇠칼은 도적놈이 쓰는 칼입니다. 저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야 도적놈을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기에 그 칼을 들어보니 아이고 꼼짝도 안 해요. 산삼 달인물을 먹어가며 밤마다 용을 썼더니 사흘 뒤에는 칼집에서 칼을 뽑고 열흘 뒤에는 한 손으로 들게 되고 보름 뒤에는 빙빙빙 돌리게 됐어.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 큰 칼을 그냥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됐지. 그러다 보니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하루는 멀리서 우르르 우르르 천둥치는 소리가 나네. 몸종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도적놈이 백리밖에 왔다는 소리라네. 조금 있으니까 쿵쾅쿵쾅 하고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 저건 또 무슨 소리냐니까 도적놈이 50리 밖에 왔다는 소리라지. 또 조금 있으니까 우직한 뚝딱 쾅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 그건 도적놈이 10리 밖에 왔다는 소리라는군. 드디어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바람이 막 몰아치더니 도적놈 두멍이 졸개들을 거느리고 그냥 마당 가운데 그냥 딱 하고 들어섰어. 색시가 아이고 신랑 색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도적을 맞으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얼마나 훔쳐왔습니까? 나는 집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 하나 잡아놓았지요. 하고 아양을 떤단 말이야. 대체 뭘 잡아놓았기에 그 야단이야? 남편이라는 것이 제 발로 기어들어오지 않았겠소? 그래서 뒷산 바위굴에 가둬놨지요.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놈이 감히 들어와? 당장 죽여버려야지. 하고 두목이 졸개를 시켜서 신랑을 데려오라고 그러더래. 졸개 하나가 바위굴에 신랑을 잡으러 온 걸 손가락 하나로 튕겨서 넘어뜨렸지. 두목은 아무리 기다려도 졸개가 오지 않으니까 좀 더 힘센 놈을 보냈어. 두 번째 졸개도 주먹 한 방 날려서 거꾸로 뜨렸지. 세 번째 졸개는 발길질로 쓰러뜨리고 네 번째 졸개는 그냥 목덜미를 잡아서 내던져버렸지. 근데 이렇게 졸개들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목이 그냥 분이 나서 바위굴로 그냥 막 달려왔어. 둘이서 칼을 빼들고 싸우기 시작했지. 둘 다 얼마나 힘이 세고 날쌘지 칼날이 번쩍번쩍하고 칼 부딪히는 소리만 그냥 쨍그랑 날 뿐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도적놈 두멍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땅 위에서는 싸우기가 비좁고 불편한지 아예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서 싸워. 공중에서 쨍그랑 퉁탕 하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막 몰아치고 안개가 그냥 자욱하게 일더니 한참 뒤에 무엇이 공중에서 그냥 뚝 떨어지네. 그게 뭔 거 아니야. 아이고야 도적놈의 팔이야.
그런데 그놈의 팔이 떨어지자마자 도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붙네 그래. 조금 있다가 또 도적놈의 다리가 툭 떨어지더니 아이고 이것도 곧장 올라가서 도로부터. 그러더니 이번에는 도적놈의 머리가 툭 떨어지거든. 몸종이 그때 그걸 보고 얼른 매운제를 치마폭에 담아와서 그냥 뿌려버렸어. 머리가 도로 공중으로 올라가 제자리에 붙으려고 해도 매운제를 뿌려놨으니 못 붙지요. 못 붙으니까 다시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몸뚱이도 쿵 하고 땅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이렇게 도적 두목을 죽이고 나니 졸개들은 모두 제풀에 항복을 했지요. 졸개들을 앞세워 곡간문을 열어보니 첫째 곡간부터 10째 곡간에는 온갖 보물이 잔뜩 들어있고 11째 곡간부터 20째 곡간에는 아이고야 잡혀온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석수장의 아내도 있고 나무꾼 딸도 있고 고리백정 누이 동생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구해내서 보물을 말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몸종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지. 처음에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곳에 가보니까 아직도 동아줄이 늘어져 있어. 먼저 사람들을 광주리에 태우고 줄을 흔드니까 줄이 둥실둥실하고 올라가네.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고 보물도 광주리에 실어서 다 올려보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신랑과 몸종이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없나? 줄이 안 내려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땅 위에 있는 그 세 사람이 아이고 보물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냥 줄을 안 내려보낸 거야. 굴 밑에서 줄이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해도 안 내려오니까 신랑과 몸종은 할 수 없이 도적이 사는 마을로 되돌아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강가에 웬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노인에게 어떻게 하면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손뼉을 탁탁 쳐서 강 건너편에서 하얀 두루미를 부르더니 두루미를 타고 가시오 하고는 망태에서 잉어 7마리를 꺼내주네. 가다가 두루미가 후유하고 한숨을 쉬면 기운이 빠진 것이니 이 잉어를 한 마리씩 두루미 입에 넣어주시오. 두루미가 기운이 빠졌는데도 먹이를 안 넣어주면 떨어져 죽을 것이요. 노인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두루미 등에 올라탔어요. 신랑은 두루미 머리 쪽에 타고 몸종은 두루미 꼬리 쪽에 탔어. 두루미는 둘을 태우고 훨훨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네. 조금 날아가다가 기운이 빠졌는지 휴 하고 한숨을 쉬기에 얼른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넣어줬어. 또 조금 가다가 휴 하면 또 한 마리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6마리를 다 먹이고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근데 신랑이 그만 잉어 한 마리를 떨어뜨려 버렸네. 아직 땅 위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더 날아가야 하는데 큰일 아니야. 조금 가다가 두루미가 또 휴 하고 한숨을 쉬어. 그런데 먹일 잉어가 있어야지. 두루미는 기운이 다 빠졌는지 날개짓이 점점 느려지면서 밑으로 슬슬 떨어진단 말이야. 신랑이 다급한 나머지 눈을 질끈 감고 제 무릎살을 베어서 두루미 입에다가 넣어줬어. 두루미가 무릎살을 먹고는 기운을 차려 다시 훨훨 날아 올라가네. 그래서 무사히 땅 위로 올라왔지요. 땅 위로 올라오니 두루미가 목을 길게 빼어 무릎살을 토해내가지고 신랑 무릎에다 붙이고 부리로 요렇게 쓱쓱 쓰다듬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세 살이 붙고 아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살이 어디 본디 살만큼이야 하겠어? 그때부터 무릎살이 흔들리게 되었다는구나. 네, 어디 무릎살 잡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거리죠. 네네네. 신랑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몸종을 아내로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오래오래 살아서 어저께까지도 잘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땅속나라 도적 퇴치. 잘 자요.